자, 외식 컨셉은 메뉴, 분위기, 서비스, 식자재, 매장의 위치, 등등 형태, 분위기, 가격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당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컨셉, 외식 업체만의 특별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방면의 필요라면 촬영, 특성, 고객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컨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긴 하는데, 몇 번 어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모든 가짓수가 다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다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셉을 개발할 때 해당 상권에 맞는 업종, 업태, 목표, 고객, 고객 이런 부분이 따라가죠. 네. 사업체와 차별화된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이나 이 프로세스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거치 환경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어떻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뭐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예,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이런 얘기, 이런 그 사회적인 상황이라던가, 어제 경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렸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전 세계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달러화에 따라서 약간 경제 상황이 다 바뀝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라는 얘기,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낮고 미국 금리가 높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빼겠죠? 은행에서. 금리가 낮으니까 미국보다. 그럼 미국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달러나 이런 금리에 따라서 비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리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의 통장에 있는 잔고 그대로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투자하는 피난을 받고 은행에서 약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신다면 그 금리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파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시환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시환경 분석할 체크리스트, 정치적, 법적 환경 요인. 정치적인 부분은 이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 환경 요인은 뭐가 있어요? 언제부턴가 빨대가 없어졌죠? 항상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져 있는 사진이 되게 유명하긴 한데, 그 플라스틱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배달 관련돼서도 재난기술을 사용한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포장을 할 때 재장을 하기 위한 부분 상당히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 종이 빨대라던가 그런 부분이 생겨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종이 빨대도 플라스틱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던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입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 브랜드는 실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겠죠. 경제적 환경 요인,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환율, 이런 노동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거시적인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건강 의식, 교육 수준, 제가 어제 계속 분명히 말씀드렸죠.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국가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환경 요인, 이런 부분이 어제 잠깐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IT를 활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계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현재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이 아이템은 잘 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한 논리를 가져가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가져가셔야 돼요. 산업환경 분석.
요즘에 뭐 외식업을 하면 이렇다. 외식업의 수명 주기가 이렇다. 외식업의 수명 주기가 5년 정도의 주기를 본다면 5년 전에 10명이 시작을 했으면 5년 후에는 2명 정도 남는다. 그 성공률이 20%다. 그 20%의 여러분께서 들어가려면 난 현재 어떤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 거고 그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가겠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식의 원가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한 이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논리를 가져가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경제환경 분석, 어, 프랜차이즈의 아까 전에 창업을 말씀드릴 때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냐면 매장 하나에서 쌀 20kg짜리 하나를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에 소위 통상 좀 이제 등급이 있는 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5만 5천 원 정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어요. 한간의 뉴스를 통해서 본 거에 따르면 하루에 세 끼 먹는 중에 쌀을 한 끼 정도밖에 안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매장에서 20kg 쌀을 한 가마만 씁니다. 하루에. 그러면 30가마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가맹 본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100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 100개 매장에서 하루에 하나씩, 한 가마씩 쌀을 씁니다. 그럼 벌써 규모가 달라지죠. 큰 매장에서는 5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쌀이 대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면 5만 원이나 4만 5천 원 정도로 그 구매자의 교섭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커피,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체재의 위험. 대체재의 위험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저가 커피 한 잔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너무 더워. 진짜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시원한 음료를 사러 편의점에 가고 싶어요. 편의점에 가서 음료, 제가 이게 브랜드명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보리나 보리차, 여러 가지 이온 음료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시면 한 1,600원, 1,7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사 먹었었어요. 그렇게 사 먹었었는데 저가 소피가 나온 거예요. 어? 아니, 1,700원 주고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데, 1,500원을 줬는데, 신선한 원두를 갈아서 내려줘요. 그것도 얼음을 채워갖고 내려줘요. 이게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안 푸드라던가, 중식이라던가, 한식이라던가, 양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점심에 식사를 하시러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얘야, 야, 거기 옆에 새로운 분식집 하나 오픈했던데, 거기 한번 가서 먹어보자. 라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다가, 거기 가는 길에 바로 앞에서, 야, 한국집이 내일 모레까지 5+1이래. 바로 이리로 가자. 발길을 돌리게 되죠. 대체제의 위협이라든지 바로 그런 거. 대체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위협적으로 상당히 와지죠. 자, 새로운 경쟁자. 스타벅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빨상도 많이 했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의 경험을 할 수도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스타벅스가 물론 허브앤 스포크에 대한 전략이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골목상권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가급적이면 프랜차이즈 동반선장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중소기업
조그마한 골목 상권에서는 웬만하면 큰 대기업은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죠. 뭐 큰 회사, 뭐 예를 들어서 투썸플레이스, 왜냐면 이건 뭐큰 티만상스, 할리스 이런 거 못 들어갔어요. 자매 사업을 하는 부분. 스타벅스는 어때요? 모든 매장이 직영점이고 업태가 달라요. 가맹 사업하는 곳하고 여기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 스타벅스에 가서 지금은 약간 조금 뭐 좀 평준화되긴 했는데 예전에는 스타벅스의 가구가 달랐어요. 중간중간에. 매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테이블에 똑같은 의자가 아니라 어떤 테이블은 소파가 있었고 어떤 테이블은 그 전기 그 화장실을 뿌릴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어떤 곳은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그 창업의 커피점이나 분식점이나 이런 거의 유행이 뭐였냐면 테이블 화장실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창업자들한테. 근데 그걸 역발상을 한 거죠,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때 거시 환경이라던가 경제 환경이라던가 현재 뭐 다른 그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지금도 뭐 야, 개발될 건 다 개발됐어. 또 다른 차별을 뵐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브랜드를 받고, 수많은 뭐 흐름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은 좀 뭐 뇌가 좀 깎인 것다라고 할까?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뇌는 말랑말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 행동 분석 이 부분은 그 썸트렌드를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거나 썸트렌드는 로그인 그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뭐 시간 될 때 아마 제가 퍼즐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이 사이트를 한 번씩은 다 클릭을 해보시고 회원가입이 필요한 것은 회원가입을 해놓으시고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의 행동 분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검색어 요즘에 20대 분들은 어떤 검색어를 많이 합니까? 요즘에 이 남성, 30대 남성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시기에 편한 부분이 썸브랜드나 그 M자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면 뭐 그런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GPG가 100점 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한 번에 이길 수가 있다. 뭐 예전 나오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이 거대 환경 분석이며 외부 환경 분석이며 내부 환경 분석을 해서 SPK에 대한 스와트에 대한 부분 분석을 도출해내는 부분 이런 이전의 과정들이 지금 잘 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라서 뭐 특별하게 제가 다시 언급을 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스마트 분석, 뭐 스트레스, 뭐 위크니스, opportunity,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P 포지셔닝 하는 부분은 제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가령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장 세분화 우선 전 단계에서 거시 환경을 알아봤고 지금 나의 환경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치킨이나 커피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 세분화를 한번 해봅시다.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세분화를 할 거냐 먼저 기준이 중요하겠죠. 가격을 기준으로 할 거니 아니면 그 나가고 있는 원두나 치킨의 크기로 먼저 분석을 할 거니 통상적으로는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선배 단가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분석한다고 봤을 때 커피의 가격으로 먼저 분석을 해서 브랜드를 한번 나열을 해보시는 거예요. 4,500원을 중심으로 놓고, 3,500원을 중심으로 놓고, 1,500원을 중심으로 놓고, 거기에 맞는 브랜드는 하나씩 조사를 통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00원 정도 되는 거에는 할리스 커피,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중간에는 이디야 커피, 뭐, 토프레소, 셀렉터 커피, 커피베이, 뭐, 이 정도가 있을 거고, 저가 1,500원에는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뭐, 여러 가지 좀 저가 커피가 있을 거예요. 이 매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시장이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의 강점은 어떠니까, 어떤 식으로 파고들겠다라는 전략이 나올 거예요. 타겟을 잡는 거죠. 내 목표. 그럼 거기 그 목표에서 타겟을 잡아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대나 들어보겠다 생각을 했다면, 백다방과 메가와 컴포즈와 벤티와의 내가 사업의 경합 커피를 분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 브랜드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이를 먼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백다방의 뭐야? 메가 감점이 뭐야? 메가 커피는 뭐 통상 제가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뭐 제가 우선 여러 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강의가 영상으로도 올라갈 거라서 뭐 혹시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강조입니다. 서포즈의 원두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맛있어요. 저한테. 컴포즈하고 메가를 같이 놓고 분석을 해보시면, 메가는, 어, 상권이나 입지로 봤을 때, 주택가, 중고상가세는 많이 있는 곳, 이런 쪽에 잘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료의 토핑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옵션들이 많아요. 메가커피의 음료를 보시면. 근데 메가커피의 아이스 하면 저는 솔직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거든요. 저 정도 나이 정도 되면은. 근데 제 딸이나 제 와이프나 또 여러분들 정도 나이 되면은 음료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드셔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컴포즈를 딱 두 개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오피스가나 이런 쪽에는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힌다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원두가 이게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가져와서 스페셜티를 지내 이런 건 저는 분석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린 뭐 갖고 분석하면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먹어보고 맛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요즘엔 그러죠. 예전에 한 2, 3년 전 정도까지는 커피가 어떻게 유행했냐면 스페셜티. 통상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가 1,500원짜리 2,000원 정도 되는 건 블렌딩이라고 하죠. 블렌딩은 원두가 섞인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원두와 베트남산의 원두를 섞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블렌딩 커피라고 하죠. 근데 스페셜티는 이제 원산지 하나에 대한 커피를 스페셜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7%밖에 없다는 스페셜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후에 좀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냐? 요즘에는 스페셜티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매장에 가보셔서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사한 맛으로 드릴까요? 산미가 있는 맛으로 드릴까요? 고소한 맛으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커피 매장의 메뉴가 다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킬을 설정하는 거죠. 그 포지션으로 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 그 부분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어떤 거에 대한 니즈가 있냐? 인구통계학적, 심리학적, 지리적. 아니, 저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행동통계학, 행동심리학. 요즘 여러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들이 왜 나오느냐?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나? 뭘 원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 많이 하죠. 한번 읽어보시는 도 괜찮아요. 서점에 가면 워낙 책이 많으니까 한번 뭐 행동심리학이나 그런 부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꼬장마차가 나와 있고 마녀주방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 컨셉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시공간 디자인에서 잠깐 다룰 거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뭐 책에서나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타 시간을 이용을 하시거나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더 뭔가